일단 요거부터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글을 주셨는데 커뮤니티 글들을 쭉 보니 아크님의 이들의 본 모습을 모르고 이렇게 쭉 인간적으로 예의 있게 설득하고 대화하려고 하셨군요. 아크님도 그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이렇게 애쓰시니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지 않게 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남겨드린 댓글이 이거였어요. 작가가 자신을 이르면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날 공격하는 사람이라도 상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배려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글을 남겨드렸어요. 일단은 이제 이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좀 보자고요. 유진스 사건은 한쪽의 의견으로는 유진스를 홀대하여 수납 사장시키려 한다. 곧 하이브는 이것을 위해 엄플하고 있다예요. 상대 측의 의견은. 그리고 또 한쪽의 의견은 누군가의 욕심에 의해서 한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엄플을 하고 있고 아이돌마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많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 제가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됐던 계기는 아이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바이럴을 심하게 일으키는 어른들의 보조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비판했죠. 어른들의 욕심으로 미래 세대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게 제가 유진스 사건에 처음 발을 디뎠던 거예요. 이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밥 먹다가 핸드폰 찍냐? 그래서 보냐? 그랬으면 진정성을 보였을 거 아니냐? 내용은 정제되지 않았어도 진정성은 보였겠죠. 그랬으면 제가 이 사건에 물려 들어와서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 오히려 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죠. 저 정도 되는 아이돌이라면 게시판에다 글을 써도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찍었어도 충분히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당일날 찍고 원본 삭제된 상태에서 바이럴은 싹 일으켜졌어요. 어른들이 도와서.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저는 유진스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도 그런 메시지들, 미래 세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들은 냈어요.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 앞전부터 계속 메시지를 내오는 과정에서 유진스 건이 보였고, 그때 제가 메시지를 냈던 거죠. 저거 너무 바이럴을 크게 일으키면서 어른들이 도와서 어른들이 바이럴을 꼭 일으키겠다는 듯이 그 행위를 저는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또 커라고 하는 친구가 댓글을 막 달면서 이 사람한테 싸우고 저 사람한테 싸우고 저한테 막 하고 이런 모욕들을 막 아무렇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로 보여서 제가 그 친구를 훈계하면서 영상을 찍었죠. 그때 대충 새벽 4시였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 싶지 않은가라고 하는 저의 일관적인 패턴이에요. 새벽 4시에 찍었어요. 그 영상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도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이후에 저 민희진 씨 측을 응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편하게 하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도 제가 불편한 심정으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아이돌의 팬들이 아이돌한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저 국회로 보냈죠.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부당함, 아이돌한테 어울리는 무대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무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돌이 국회를 나가지 않았어도 하이브의 내부 문건은 이번 국감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저만큼 준비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돌이 여기서 어차피 지금 하이브에 이 정도까지 하이브 내부 자료가 나왔으면 아이돌이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지. 그러면 제가 했던 얘기는 정당한 메시지였죠.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다급해 보인다는 거죠. 저 아이들이 영상을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국회까지 보내고 국회에 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또 아이돌이 국회에서 증언을 섰던 그날 국회의원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사회의 어른인 국회의원들이 서로가 주장에 부딪히는 사안에서 한쪽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한쪽은 무시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안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줬죠. 그걸 저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행위가 저 국회의원들한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실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돌을 대하는 그 특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국회의 건의가 이뤘던 것에 관련해서 제가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사과를 요구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다 21일 날 아이돌 팬클럽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는 뉴스를 듣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간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8시간 만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팬클럽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사안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고소, 주가 민희진 씨와 유진스죠. 보가 팬클럽이에요. 팬클럽 팀 버니지죠. 그 주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대리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상호 간의 주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의견을 실어서 보냈어요. 그걸 비판
비판을 했죠. 대리 고소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러면 공격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였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저는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 저런 팬클럽들의 행위가 저는 옳지 않게 보였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저 보소한다는 저 팬클럽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그 정도의 사회적인 의견을 던지는 저와 제 채널을 고소하기 위해서 제 활동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구독자님에 의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었고, 그래서 한 3, 4일에 걸쳐서 어렵게 그 사실을 증명을 했죠. 팀 버니즈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 채널에 와서 그런 모욕적인 글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 형태를 전부 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런 식의 것들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도 그때 같이 실어 보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이브의 내부 문건은 엑스파일 이후에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관음의 문제다. 관음의 문제라는 건 계속 이렇게 뭐 보게 되는 거잖아. 그게 경영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보고서 형태로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결국은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한테는 모욕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건 관음으로 그렇게 받아보는 걸 기업 경영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같이 보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안이, 이것도 인권의 문제이면 바꿔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형태가 갖춰진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고 대중의 언론을 막는 행위예요. 우리한테 반대되는 의견은 내지 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두 개, 하나의 인권의 문제고 하나는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히 지켜져야 되는데 그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언론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저한테는 곱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블랙리스트에 대고 좌표 등록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면서 있는데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블랙리스트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제보가 왔기 때문에 채널에 가서 제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건 모욕행위다. 지금 제 채널을 모욕하시는 거냐. 거기에는 그저 저를 모욕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채널이. 근데 제가 그렇게 가서 했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한테 의견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달아주면서 블랙리스트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상호 간의 의견도 나눴고, 그 과정에서 또 작은 조롱도 제가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저는 저쪽 채널에 가서 블랙리스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어땠는지 배제가 됐어요. 그 배제가 되고 나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리스트에서 빠진 채널로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 라고 하는 얘기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쉴 수 있었어요. 한 4일 만에 쉬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저쪽 채널에서 제 리스트가 다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그쪽에서 내부 조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빼고 올리고 하는 게 채 하루도 안 되는, 딱 한 번 잠자고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겨우 쉬었던 사람이. 그리고 이를 통한 자포 공격으로 저는 지금도 다양한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에 대한 위협과 조롱성 댓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뉴진스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뉴진스 사태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었던 건 맞죠. 비판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뉴진스 아이돌인 경우가 없었어요. 뉴진스 아이돌에 관련해서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피프티 사건에서 저 나갔던 친구들을 상대로 했을 때 하고 똑같아요. 그건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기록으로 남겼어요. 사회적인 비판, 어른들의 모습, 어른들의 행위, 어른들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 그게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만들까에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비판조차도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되고 자포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자, 21일 날 팀 버니즈에서 악성 게시물을 고소를 하고 레카 채널을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악성 게시물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로와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팬클럽 버니즈의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일은 이거죠. 하이브와 당사자 민희진 씨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그 주장, 정당성은 분명히 구분이 돼서 한쪽의 정당
정당성과 한쪽의 정당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이브를 응원한 쪽도 있고 미니진 씨를 응원하는 쪽도 있겠죠. 하이브는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며 상대가 언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니진 쪽도 그 과정에서 불합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상대가 언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엔 관계 당사자들 간의 법적인 분쟁으로 마무리될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은 커여운 토끼짱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 채널은 2024년 4월 26일 날 첫 영상을 올린 채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입견을 줄 수도 있으니까 4월, 5월 그 시기에 대중의 여론 추이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이돌이 얘기했던 그 2주 후 CBS에 출연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장모 기자님이 황공, 방산, 조선 전문 산업부 기자로 어울리지 않는 예외적인 이 엔터뉴스 유지스 사건에 5개의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그 첫 기사가 나온 게 5월 17일이에요. 서울신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타이틀이 미니진대 5년 약정 놓고 옥신각신.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 채널은 2024년 10월 20일 날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이제 힙합을 하시면 사형 선고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저 사람은 이란의 공장 노동자 출신 래퍼를 소개해요. 토마스 살레이라고 하는 래퍼예요. 이 래퍼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제목이 신성모독 반인슬람적이었다고 해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길 한국스러운 나라가 또 있다며 21세기에 이래도 되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어요. 이런 문제 제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소개하면서 힙합 정신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제가 보기엔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 저 얘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 제게 처음 저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줬던 구독자님이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커뮤니티 제목글 팀버니즈 사이버레카 걸풀겔 처형 준비 완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를 모욕했던 댓글을 달았던 친구가 오히려 저를 리스트화해서 제보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를 모욕했던 친구예요. 그 영상으로 제가 제작해서 올려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영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리스트 작성하지 마시라고 얘기했고 다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가 작성되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직접 그 채널에 가서 리스트에 글을 남겼어요. 리스트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그쪽에다 전달을 했고 중간에 뭐 이런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대처해가면서 저의 분명한 의지를 저쪽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 이유로 그날 리스트에서 제가 배제되었고 배제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 미니진 씨와 유지스 아이돌은 물러나 있는데 보 팬클럽 팀버니즈가 대중을 상대로 고소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제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방송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을 다음날 내부에서 어떤 액션도 없었는데 다시 제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 이제 제가 저 채널의 분명한 그 의도를 알았죠. 그리고 채널주는 이런 의견을 남겼어요. 어떤 분이 아크TV가 자기 고소당할 것 같다고 뭐라 말하네요 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때 제가 했었던 영상이 나를 모욕했던 친구가 거기에 그 리스트를 받았던 곳도 토끼짱 채널이에요. 저 채널. 그 채널에 제 리스트가 올라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남겨놨어요.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좀 내야. 제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지. 제가 하이브 알바라는 얘기죠. 허위사실이죠. 저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곧 제가 리스트를 배제시키라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다시 리스트가 올라가는 상황이 명확해진 거죠. 채널주가 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리스트에도 자기가 러브마크 찍어놨고 저는 계속 수시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얘기를 다 못해요. 그 사람들이 싸질러 놨던 얘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어 지금. 근데 어쨌든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몇 번만 추려봤어요. 저 토끼짱이 했던 그 멘트 버니즈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그 채널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공격하냐. 그 채널에서 활동하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넌 누구니로 시작해서 아재 정신 차리고 다른 걸 하세요 라고 하는 비아냥을 떨더니 고소 더 당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꾸준하게 제보해 드릴게요. 팀 버니즈라고 하는 저런 식의 댓글들을 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 글 모아서 뭐 하게요? 전 충고드린 거밖에 없는데 걱정이 돼서 이런 댓글을 달아놓고 자기들이 기거하는 그 채널에 가서는 아크TV라는 개저씨 채널 토끼장님 저격하네요. 왜 저쪽은 저런 개저씨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논리의 전개를 보여줘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공격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소개시켜주던 어떤 친구는 난 나이 처먹고는 이라고 하는 댓글로 시작하고 난 남을 까도 남은 나를 까면 안 된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냐? 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고 자기 채널에 가서 아까 얘기 드렸던 절 악성 게시물 제작자로 제보를 하는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던 친구인데 모르면 애초에 영상을 올리지 말았어야지 하는 글을 시작으로 하는 그런 글들을 쓰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채널이라고 저를 만들어 가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난 버니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저 채널에 가서는 토끼장님이 올리신 항의서한 N 고발인 명단 작성하는데 3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핸드폰 인증하시면 되고요. 작은 물살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기는 친구예요. 이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아시겠죠? 이 채널은 허위 사실이고 제가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어떤 영상을 찍어왔던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아예 애초에 영상을 올리지 말지. 이 외에도 진짜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적인 비난과 조롱, 간접적인 심리적인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저기서 조직적으로 뭘 하냐라고 하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남겼던 댓글을 통해서 이 흐름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 저쪽 채널에서는 이거 유행어 같은 거야. 당신 명상 왜 그래? 이런 식의 모욕을 했던 친구가 제가 블랙리스트와 자표 공개에 관련해서 저 채널에 대응을 기다렸는데 그걸 토끼짱의 의견이라고 저한테 전달을 하면서 1대1 토론을 하재. 저는 얘기 드렸던 대로 블랙리스트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공격 들어오는 사람 따로 있고 모욕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변호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을 따로 있냐. 이런 식의 조직적인 플레이 나는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게시글에 정확하게 남겨서 그걸 보여줬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공격적이래요. 그러고는 이내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토끼짱님 오늘 레카 1대1 시비 거는데 거기에 같이 공격은 아닌 것 같은 토끼짱님 길 가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 저 채널에서 어저께도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들어오셨던 분은 제가 먼저 공격했다고? 블랙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쪽 의도를 확인하고자 제가 하루를 꼬박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거된 거 확실했는데 다음날 겨우 4일 만에 쉬었다가 하루 만에 그 리스트를 다시 집어넣는 저런 위선과 거짓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나서 자기 채널에 가서 내가 공격을 했다는 거야. 제가 이게 왜 보고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정리 자료가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저쪽에서 어떤 식의 공격들이 오고 있는지, 어떤 식의 모욕들을 행하는지. 제가 그 채널이 크니까 작은 채널 봐준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공격을 찍어요.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1대1 제안을 하고 1대1 제안 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리스트 만들고 타겟팅하고 모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행위들이 내가 유쾌하냐. 나는 가서 직접 했는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토끼짱 직접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달자를 보내서 그런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걸 얘기를 했다고 내가 너무 공격적이래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이 거짓의 논리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요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겪었던 사실이고 제가 이미 일부는 영상으로 만들어 놨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채널에서 말하는 건 제가 하이브 알바라는 거죠. 저쪽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팀 버니지인 분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모욕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저쪽 채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얘기죠. 하이브 알바들의 가스라이팅,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블랙리스트에 좌표를 찍어서 타겟팅을 하고 공격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채널에 가서 자기가 다시 좌표 찍고 또 안 되니까 토끼창님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논리 변화가 진행되는 그 채널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과 바이럴 마케팅일까요? 겨우 1300대인 이 채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 드렸던 대로 저 채널에는 래퍼 토마스 살레히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받은 래퍼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이 소개되어 있어요. 좋은 형태를 얘기하기는 쉬워요. 그걸 가지고 목적성을 띠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채널에 의해서 고소의 위협과 고소의 협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내야 한다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제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분노의 의견을 듣습니다. 분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의견은 달리하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저기에다가 좌표에다가 러브마크 찍고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 좀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얘기들을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채널이 나한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찍고 공격 신호를 보내고 공격을 하고 모욕을 하고 지금도 고소 협박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저런 편협하고 편약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서 저 사람이 만들었던 그 영상 속에 토마스 살레히는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저기서 래퍼 토마스 살레히가 있고 그런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있을 거예요. 누가 여기서 래퍼이고 누가 여기서 판사일까요?
저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는 건 있는데 알면서 행동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토끼짱이라는 분, 주인장님, 아크TV가 계속 님 저격함이라고 하는 댓글에 이런 댓글을 남겨놨더라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걸풀겔이 요즘 저 홍보 안 해줘서 구독자가 늘지 않는데 계속 그분이라도 계속 홍보해줘야 합니다. 당신한테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나라고, 당신 채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했고 모욕했고, 그리고 당신들의 그런 거짓들을 내가 증명을 했던 영상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 도대체 진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신의 채널로 인해서 고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에게, 자신의 채널로 인해서 지금도 고소와 위협과 조롱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히 안다는 게 뭐예요? 행동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될까? 아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근본 있고 무슨 정신이 있어 거기에? 저는 민희진 씨 처음에 이 사건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민희진 씨의 재능을 인정하기에 이 사건 초반에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대중이 분노하는 사실로 보인 부분을 설득을 했었다면 이후 이 모든 일에서 오해를 사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토끼짱, 당신한테 얘기할게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 팀버니즈와 그쪽에 저한테 거짓을 밥 먹듯이 하다가 영상으로 고스란히 모욕하는 걸 고스란히 적발을 당하셨던 그런 분들이랑 지금 모여서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소 협박하시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홍위병이죠, 홍위병. 마오쩌둥의 권력에 막 완장차고 막 했던 친구들, 나중에 마오쩌둥이 정권을 잡고 나서 스스로 부담되니까 저 상간벽지에 하방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저기 가서 마오의 정신을 알리라 하고 한 10년 넘게 처박아놨어. 여러분의 일상은 뭐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 문화일보는 회사예요, 기업체. 당신들이 저런 채널에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얘기를 했던 걸 문화일보에서 모욕으로만 걸까? 업무 방해로도 걸 수 있어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 하이브를 삭제시키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서, 이 채널 상대로 저런 식의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볼까? 받는 나와 하는 당신이에요. 내가 오늘 이걸 보고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채널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저런 어떤 것들이 불쾌하게 이 사건에서 계속 기시감으로 느껴지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지금 절 응원하는 사람들 비슷한 감정으로 보고 있잖아. 나는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영상으로 다. 여러분이 입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입을 막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일들을 이 유진스 사건에서 벌이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졌는데 공격하는 새우도 등이 터지고 당하는 새우도 등이 터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의 메시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이 사안에서 무엇을 보고 대처해야 되느냐? 저쪽 채널에선 그 얘기하되 아직도 하이보와 민희진 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능의 문제라고?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 당신의 양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사람이 또 아는 척 하시면서 글을 남겨놨더라고. 저런 채널에 있는 사람이 힙합 뮤지션들 디시전 하듯이 서로 주고받아도 재밌겠군요 하면서 저를 비난하면서 얘기를 남겨놨더라고. 제가 조회수를 낭낭하게 먹으신 것 같은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너무 속보이대요. 저기 채널에서 넘어와서 저한테 댓글로 정신적인 공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랑 디시전을 하재. 그 글 남기신 분 분명하게 제가 의사를 전할게요. 당신은 그런 채널에 그런 사람이 남겨놓은 영상을 보면서 당신이 또 음악 채널이라고 그 채널을 환호했는데, 자, 이 채널에 있는 저는 이렇게 쌓이는 조회수가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삼국지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삼국지는 50대가 된 제가 이후에 작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새기면서 시작하는 삼국지예요. 그리고 당신은 보지 않는 곳에서 사업 실패 후에 저 조선소와 제가 하는 어떤 분들이 두 분이나 먼저 가셨던 위험한 현장에서 컴퓨터 한 대 들고 쪽방에서 저 세월호 때 메시지를 만들어서 띄웠고, 저 메르스 때도 메시지를 만들어서 띄웠고, 저 블랙리스트 때도 메시지를 만들어서 띄웠어요. 이 힘겹고 위험한 현장에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저예요. 그것도 누가 알아주길 원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무명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띄워보낸 거예요. 그거 증명해놨잖아요, 제 커뮤니티에. 이런 제가 당신들 같이 허망한 이름을 얻는 것보다 소중히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내는 메시지예요. 그걸 저는 이미 증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아빠크래프트 2018로 시작되는 이메일은 제가 2018년부터 영상 만들기를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지만 처음 만들기 채널을 시작을 해서 장비 하나를 샀는데 장비를 리뷰하다가 떡상이라는 거에서 구독자 수가 확 늘었어요. 또 욕심이 나서 다른 장비를 하나를 더 구입을 했는데 이게 국산인데 개판인 거야.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좋은데 그때 내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야, 장비 리뷰하다가는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떡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런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 하고 그 채널 지금 거의 닫은 상태예요. 500몇 명대더라고 지금. 그리고 시작한 게 이 채널인 아빠크래프트 인문학 채널이에요. 당신이 지금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고 봐요? 힙합의 음악에 관련해선 저보다 잘 알겠지만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당신이 저하고 비교가 될까? 근본도 되지 않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하고 디스전이 성립이 될까? 안다는 거와 아는 걸 행하는 거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저예요. 어떤 근거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저한테 그런 식의 비난과 모욕들을 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랑 디스전을 한다고 먼저 그 근본부터 만들고 와요. 자기가 상대를 피해를 입히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채널이 좋다고 그 채널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유진스의 그런 메시지도 보낼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를 공격해왔던 당신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타겟을 찍고 악성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만들어간 거지. 내가 아는 형님이 2분이나 돌아가셨던 현장이야. 이 위험한 현장이라는 곳이. 거기에서도 만화 작업해서 올렸던 사람이 나예요. 근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나한테 뭘 할 수 있다고? 도대체 진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도대체 무슨 근본이 있고 무슨 정신이 있어 거기에? 님, 뭘 그만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참 멋있는 채널이에요. 멋있는 채널. 그죠? 지금 이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를 하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남겨봐요. 이 얘기를 듣고도 그 얘기가 나오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표를 찍어서 공격했던 상대한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남기고 누군가 홍보해줘야 된다. 제가 돈 많이 벌었을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 이 정도 조회수에 내가 혹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내가 2018년 만들기 채널을 할 때 500구독자까지 모았을 때 내가 맞든 틀리든 그거 좋다고, 그때 다 좋다고 했으니까 좋다고 올렸겠지. 근데 내가 그 채널을 막았어. 그런 사람이 조회수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실제로 아는 형님한테 지금도 메시지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답변. 나한테 50만 원만 투자해주라. 내가 어른으로서 쪽팔려서 안 되겠다. 내가 빌려달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는데 50만 원만 투자해주라. 가족도 생계비 모자라지면 어떻게든 마련해놨는데 내가 지금 저 파란당 앞에서 1인 시위할 차비가 없다. 나 좀 투자 좀 해주라. 작가 아크로. 이러고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고? 내가 지금 당신들의 그런 고소가 무섭겠어? 이런 사람이?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절 고소를 한답니다. 여기에 힘 실어준 국회의원님들, 평생 당신들에게 표 찍어준 파란당 의원님들,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 보여요. 우리 사회에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제가 이런 모욕과 같은 형태의 일들을 당해야 할까요? 내 입을 막겠다고 해요. 저 사하라 사막에 나 갖다 버려놔봐. 저 위험한 현장에서도 냈던 게 사회적 메시지인데 그런 사람이 사회적 메시지를 안 내겠어? 그런데 내 입을 막으려고 하네요.